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북한의 통신 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다음 조치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27일 전화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이번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역시 환영한다는 겁니다. I'll say that the U.S. Supports inter-Korean dialogue and engagement and of course welcomes today's announcement of restoration of inter-Korean communication lines and we certainly believe that this is a positive step. 포터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중요하다며 외교를 통한 방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이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남북한이 27일 오전 10시부터 양측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판문점 채널을 포함한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끊은 지 413일 만의 일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소식에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들과 조찬을 한 캠벨 조정관은 통신 연락선 복원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한국 언론들의 질문에 알고 있다고 대답한 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채널A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제난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통신 연락선 복원에 이어 어떤 또 다른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 등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남북관계나 미북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으며 북한이 좀 더 분명한 협상 의지를 보여야 대화의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한국통일부의 이종주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한국과 북한의 통신 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복원된 통신 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면서 합의 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문제나 남북 비대면 회담 등이 의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남북이 이룬 합의는 우선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는 데까지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이나 화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두 정상은 친서를 통해 남북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돼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은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역내 여러 도전 중의 하나로 북한 핵 문제를 지적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과 한반도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폴 라카메라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이 적대 행위를 막고 외교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7일 국제전략연구소 IISS가 주최한 세미나의 연설을 통해 역내 공동의 행동을 요구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팬데믹, 기후변화 등과 함께 북한 핵 위험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결의 이행 등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과 한반도에서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we're taking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leaves the door ope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even while we maintain our readiness to deter aggression and to uphold our treaty commitments and the will of the Security Council.
오스틴 국방장관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신장 위구르의 인종학살 등 중국의 억압행위를 지적하며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으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과 대립이 아닌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한일 갈등과 미한일 3국의 대북공조 강화를 위한 미국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의 바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 공약에 집중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pretty clear about our desire to see relations improve.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we're open to dialogue. But having said that, we also remain focused on our commitment and our responsibility to help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한국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폴 라카메라 유엔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정전협정이 70년 가까이 적대 행위의 재발을 성공적으로 막아왔으며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때까지 외교적 협상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While we are yet to achieve the elusive permanent peace agreement, the armistice agreement provides the conditions for diplomacy to pursue this objective.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mains committed to the armistice agreement, and we will remain prepared to respond to opportunities that may lead to permanent peace. 미국은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해마다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는 헌화 행사가 열렸고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제향군인 추모박물관이, 텍사스주 루이스시티에서는 현지 제향군인회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곳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는 정전협정 6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남포에 유류 저장 시설이 모여 있는 곳에 길이 300m가 넘는 새 유류 하역용 부두가 설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2일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가 공개한 남포 일대 위성 사진에는 기존 3개의 부두에 더해 서쪽에 1개가 추가로 건설 중인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부두가 맞닿은 육지에는 15개의 대형 유류탱크가 만들어져 있으며 여기에 최소 5개의 새로운 유류탱크 부지가 조성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이어서 새 부두가 재기능을 하게 되고 추가 유류탱크까지 완공되면 이 지역에서 하역할 수 있는 유류의 양과 저장량은 기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북한은 유류탱크가 밀집해 있는 현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700m가량 떨어진 곳에도 유류탱크 3개를 완공하고 그 앞으로 부두를 설치한 바 있어 남포 일대에는 현재 공사 중인 유류탱크 등을 합쳐 모두 30개가 넘는 유류탱크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의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내무부 대변인실이 현재 연해주 관내에 969명의 북한 주민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업 목적의 체류가 619명, 사업 50, 무비자 공무여권 소지자 275명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27일 연해주 당국을 인용해 이들 북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 간 국경이 봉쇄되면서 교통편이 끊겨 귀국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들의 체류기간 산정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선포해 이들의 체류기간을 보장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체류기간 산정은 양국 국경 봉쇄가 해제돼 교통편이 복구되는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혀 해당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2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일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직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러시아와 북한 간 국경이 봉쇄된 뒤 5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기술적인 이유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연해주 정부가 발표한 969명의 절반이 안 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따른 조치로 해외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한 대북제재 결의 23975를 채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